자, 저 통일과 관련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내란 특검이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걸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했고요. 추 의원은 억지로 혐의를 끼워 맞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특검의 일종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청구가 되고 뭐 그래서 담당 재판부가 좀 혐의나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추가적으로 다시 그러니까 지금 혐의를 더 보강을 해서 영장을 신청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아마 기소를 하는 부분인데 기소를 하더라도 유죄는 입증하는데 분명한 이렇게 큰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아마 자신감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그 구속영장 심사 때 이 판사가 그를 물었다고 해요. 2분 만에 그러니까 지금 공모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뭐 특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당시 국정원 제1차장에게 전화해갖고 지시한 거는 1분도 안 됐는데 그 이야기가 다 전달될 정도다. 그런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통화 시간의 2분 그것이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툴 부분은 아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알게 모르게 뭐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감 내지는 묵인, 내지는 동조, 뭐 또는 지시까지 받아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자신을 나름대로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옥이 의원께도 이렇게 여쭤볼게요. 뭐 2분 통화한 게 문제가 아니지만 그 배경에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게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잖아요. 글쎄요, 그 추 원내대표의 경우에 그럴 정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적으로 보면? 글쎄요, 이제 입증 자신하는데요. 구속영장 심사 때도 PPT를 얼마나 방대하게 만들었습니까? 자신 있다고.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대통령이 어쨌든 계엄을 선포했고 6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지만 결국은 헌재에 의해서 탄핵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지금 새로운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계엄과 관련된 인물들이 뭐 수사를 받고 재판을 갖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나 정황이 아니고요. 물증과 법리예요. 그러니까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역사 인식이라든지 국민 감정이 아니고요. 과연 팩트가 무엇이냐, 그다음에 이것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가지고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과연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주요 인물인지 아니면은 원내대표로서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밖에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방치한 것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통일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금품을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민주당 측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를 하면서 정치권이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의 완전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민중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된 통일교 후원 내역은 수사 범위 밖이라 하며 특정 정당의 편에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준 돈은 합법이고 국민의힘의 준 건 불법입니까?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영호 통일교 본부장이 민주당 인사와도 접촉한 사실이 있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를 할 수가 없다면 거기서 인지된 내용들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차별 압수수색을 벌이고 민주당은 지금 봐주기로 일관하느냐 이렇게 강하게 직격을 했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 상황은 그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련 인지사건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특검이 수사 범위 가장 넓게 인지를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의원들이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 범위 밖이다.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안 맞아요. 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민주당에 주면 수사범위 바뀌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주면 수사범위 아닙니까? 애당초 특검 범위는 둘 다 없었어요. 아하. 그럼 둘 다 인지할 수 있는 거지 한쪽은 인지할 수 있고 한쪽은 인지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면 이 특검 수사, 특검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관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에 특검의 목적은 국내심에 대한 수사지 예. 민주당은 수사범위 바뀌었다 이렇게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입건을 하고 나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런 뭐 조직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면 될 일이지 네. 어떻게 입건조차 안 하죠? 한쪽은 입건하고 저 부분은 대놓고 편파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대놓고 편파적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요. 앞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해서 비판을 했는데 이 대통령 무슨 발언을 했는지 먼저 들어보죠.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헌법 위반 행위인데. 자, 그러니까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한 종교단체를 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말대로라면 민주당과 김건희 특검부터 해산시키라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차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지금 그러니까 이 사안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사안과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어떻게 듭니다. 구분하는 아까 조직적이고 겁니까? 예. 체계적으로 정치 행위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예. 당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 내에서 그러니까 이 특정 후보 즉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예. 조직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당내의 결정, 그러니까 이 당심과 민심을 왜곡하는 중요한 하나의 정치적 개입이라 보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아마 특검이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개별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에게 준 것은 자신들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구 내의 일종의 이 종교단체의 여러 가지 편익을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특검의 조치는 저는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지금 통일교 재단의 여러 지금 그러니까 이 그 정치권과의 로비 이런 부분들을 다 밝히면서 예. 그 피의 사실을 선택적으로 공개한 부분은 상당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설사 그러니까요. 기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만큼이나 나왔다고 한다면 그걸 국민들에게 밝히고 왜 자신들이 기소를 하지 않는지를 정당하게 저는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정해진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후원은 합법적이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앉아 돼 있는 그런 규정을 지켰고 설사 쪼개기를 했다 하더라도 예. 받는 정치인이 그 쪼개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거 처리할 수, 그러니까 지금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그런 차원의 후원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 금품을 줬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 자금뿐만 아니라 무슨 뭐 시계 같은 걸 선물했다고 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네.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정치 자금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특히 지금 금품이 적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 원을 넘어가면 부정청탁 방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것 또한 알겠습니다. 이 불법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뭐 다른 기관의 이첩의 할 것인지 부분을 왜 진작 이야기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판이 필요하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여행정관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쭉 설명해 주셨는데 특검이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다 거기서 공개한 얘기잖아요. 근데 왜 선택적으로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 특검에서 수사 과정에서 지금 뭐 통일교 측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특검이 다 그러면 수사를 해야 되냐.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물타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그 특검이 이 예. 민중기 특검, 이 김건희 특검에서 해야 되는 일이냐 이거를 보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실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기관에서 다른 수사 주체가 뭐 수사하면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 하는 게 이게 과연 이 김건희 특검이 왜 생겼는지 여기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아니 생각이세요? 그게 말이 되나요? 예.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 물론 저는 율사는 아닌데요. 네네. 지금 아까 인지 수사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특검이 수사를 합니다. 네네. 근데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는 민주당의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 시점에서 그럼 이첩을 하든지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언론 브리핑을 해야 이게 특검이 특검다운 거죠. 지금 민중기 특검은 이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논란을 일으키는 문제를 야기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데 예. 요번에 지금 그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2022년 민주당과도 접촉했다. 바로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예. 그리고 2017년에서 2021년에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 그럴 수밖에요. 민주당 정권 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인사들은 이 김건희와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 때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선상에서 지금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예. 2017년에서 2021년에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도 네네네. 민주당 인사였어요. 아. 국민의힘 인사가 예. 아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 편이 그러면 이거는 열외고 이게 김건희와 관련된 거니까 요것만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인지 수사의 의미가 완전히 지금 왜곡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첩을 하든지 뭔가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새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역량에서도 한계를 드러냈지만 특히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과연 특검은 공정한가? 아.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있어서 지금 현 민주당은 100% 순도로 완전 무결하고 민주주의이며 결함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이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